혹시 여러분도 이런 며느리를 만나본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며느리의 배신을 목격한 후 벌어진 완벽한 복수극이었습니다.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구독, 좋아요 먼저 해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사연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골에서 평범하게 살던 한 어머니에게 어느 날 며느리로부터 전화가 걸려옵니다. 목소리가 어쩐지 애교스러우면서도 간절했다고 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전화가 인생을 바꿀 줄은 몰랐죠. 이 전화 한 통이 모든 악몽의 시작이었습니다. 며느리는 평소와 다르게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희 집 상황이 좀 어려워서 연락드렸어요. 아이 키우면서 집안일까지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혹시 어머니가 저희 집에 오셔서 함께 살면서 손주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시어머니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제안이었거든요. 하지만 며느리의 간절한 목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아직도 이때 거절했다면 좋았을 텐데 하고 후회합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부탁을 깊이 고민했습니다. 사실 혼자 사는 시골 생활도 적적했던 터였어요. 손주 크는 모습을 가까이서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들도 직장 생활하느라 바쁠 테고, 며느리 혼자서는 정말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며칠 후 짐을 싸서 서울로 올라가기로 했죠. 그런데 도착 첫날부터 뭔가 이상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아들은 반갑게 맞아주었지만 며느리의 태도는 달랐어요. 인사도 대충 하더니 바로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어머니 오셨으니까 이제 편해지겠어요. 내일부터 아침은 7시에 해주시고요. 빨래는 매일 돌려주시고 청소도 부탁드려요. 시어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첫날부터 이런 요구를 할 줄은 몰랐거든요. 며느리의 진짜 속셈을 이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가사도우미로 생각하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아들 앞에서는 내색할 수가 없었어요. 아들이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는데 집에서까지 고민거리를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시어머니의 고된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아침 준비를 했습니다. 허리와 무릎이 아팠지만 꾹 참았어요. 아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고생하는 줄. 아들이 출근하고 나면 며느리의 본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어머니, 설거지 좀 해주세요. 빨래 널어주시고요. 바닥 청소도 부탁드려요. 저는 운동 나갔다 올게요. 이렇게 말하고는 꽤 꾸민 모습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시어머니는 허탈했어요. 손주 돌보러 온 건데 집안일을 전담하게 된 거였습니다. 그래도 아들을 위해서 참기로 했어요. 며느리의 운동 시간이 점점 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1시간 정도 나갔다 왔는데요. 점점 2시간, 3시간으로 늘어났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운동복을 입고 나가는데 돌아올 때는 전혀 운동한 것 같지 않았거든요. 땀 한 방울 없이 깔끔한 모습이었어요. 화장도 처음과 똑같이 완벽했고요. 시어머니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다니는 걸까? 그리고 며느리에게서 나는 향수 냄새가 달랐습니다. 며느리가 나갈 때와 들어올 때 향수 냄새가 확연히 달랐어요. 나갈 때는 평소 쓰던 향수 냄새였는데 돌아올 때는 전혀 다른 남자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오랜 세월 살아온 경험으로 직감했어요. 뭔가 수상하다는 것을.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으니 섣불리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지켜보기로 했어요.
과연 며느리가 무엇을 숨기고 있는 걸까요? 운동한다던 며느리가 항상 손주 올 시간에만 돌아왔습니다. 며느리의 패턴을 관찰해 보니 이상했어요. 아침 9시쯤 나가서 오후 4시쯤 돌아왔거든요. 손주가 어린이집에서 돌아오는 시간이 정확히 4시 30분이었습니다. 마치 계산된 것처럼 딱 맞춰서 돌아오는 거예요. 진짜 운동을 한다면 시간이 이렇게 일정할까요? 시어머니는 점점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도대체 7시간 동안 어디서 뭘 하는 걸까요? 결국 며느리를 직접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시어머니는 결심했어요. 며느리가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직접 확인해 보자고. 다음 날 며느리가 평소처럼 운동복을 입고 나가자 10분 후에 따라 나섰습니다. 다행히 며느리는 뒤를 전혀 경계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멀찍이 떨어져서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습니다. 심장이 두근두근 뛰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과 그래도 설마 하는 마음이 교차했습니다. 며느리가 향한 곳은 운동시설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는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 옆 동네로 향했어요. 운동시설과는 정반대 방향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숨을 죽이며 따라갔어요. 며느리가 한 아파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으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잠깐 후 한 남자가 아파트에서 내려왔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꽤 잘생긴 남자였어요. 두 사람이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는 모습을 보고 시어머니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남자와 며느리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행동했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연인처럼 자연스러웠어요. 남자가 며느리의 허리에 손을 올리며 함께 아파트로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순간 모든 것을 깨달았어요. 며느리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온몸이 떨렸습니다. 아들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손주는 어떻게 될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하지만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했습니다. 증거를 잡기 위해 며칠간 더 미행했습니다. 그 다음 날도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따라갔어요. 이번에는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을 준비를 했습니다. 며느리와 그 남자가 아파트에서 나와 차를 타고 어디론가 갔어요. 시어머니는 택시를 타고 뒤를 따랐습니다. 두 사람은 한적한 카페로 갔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서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멀리서 몰래 사진을 찍었어요. 손이 덜덜 떨렸지만 증거를 남겨야 했습니다. 그들의 미래 장면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카페에서 나온 두 사람은 마트로 갔어요. 부부처럼 함께 장을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남자가 며느리에게 뭔가를 사주며 애정행각을 벌였어요. 시어머니는 이 모든 장면을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마트에서 나온 후에는 다시 그 남자 집으로 갔어요.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파트 밖에서 기다렸어요. 과연 언제까지 있을지. 손주가 돌아오는 시간까지는 1시간 30분이 남았었습니다. 며느리는 정말 계산된 시간에 맞춰 나왔습니다. 오후 4시 정각에 며느리가 그 남자와 함께 아파트에서 나왔어요. 남자가 며느리를 끌어안고 진한 키스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순간도 놓치지 않고 사진을 찍었어요. 며느리는 그 후 혼자 집으로 향했고 남자는 다시 아파트로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확실한 증거를 잡았다는 생각에 안도했지만 동시에 분노가 치밀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아들과 손주를 두고 이런 짓을 하다니. 집에 돌아온 며느리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행동했습니다. 며느리는 평소와 똑같이 운동복을 입고 돌아왔어요. 어머니, 저 왔어요. 운동 정말 힘들었어요. 샤워 좀 하고 올게요.
이렇게 말하며 태연하게 행동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소름이 돋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을까? 아들은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며느리는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날 밤 아들에게 모든 것을 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이 퇴근하기를 기다렸어요. 평소보다 일찍 들어온 아들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성실하고 착한 아들이 이런 배신을 당하고 있다니. 하지만 사실을 알려줘야 했어요. 며느리가 안방에서 드라마를 보고 있을 때 시어머니는 아들을 거실로 불러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할 말이 있다. 아들은 무슨 일인지 궁금해했어요. 시어머니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아들의 반응은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엄마, 그럴 리 없어요. 우리 아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아들은 고개를 흔들며 부정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들을 보여주자 아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며느리와 남자가 키스하는 사진, 함께 마트에서 장 보는 사진, 남자 집에 들어가는 사진, 모든 증거가 명확했어요. 아들은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증거를 본 아들은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어요. 믿었던 아내가 자신을 배신했다는 충격. 열심히 일해서 가족을 먹여 살리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시어머니도 아들의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떻게 할지 결정해야 했어요.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배신에 대해 대가를 치르게 해야 했어요. 시어머니는 아들에게 계획을 제안했습니다. 완벽한 복수 계획을 세웠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에게 말했어요. 일단 며느리에게는 들킨 티를 내지 말자. 며칠 더 증거를 수집한 후에 확실하게 처리하자.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침 그때 며느리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무슨 이야기 하세요? 며느리는 태연하게 물었어요. 아들과 시어머니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며느리는 의심 없이 다시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다음 날도 며느리는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며느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운동복을 입고 나갔어요. 이번에는 시어머니와 아들이 함께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아들이 회사에 반차를 냈어요.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며느리를 뒤따라갔어요. 역시나 며느리는 그 남자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들은 자신의 눈으로 아내의 불륜 현장을 목격했어요. 그 순간 아들의 얼굴에서 모든 감정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복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시어머니와 아들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어요. 단순히 이혼하는 것으로는 성이 차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저지른 일에 대해 확실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었어요. 아들은 인터넷에서 대형 프린터기를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의 불륜 사진들을 선명하게 인쇄했어요. 시어머니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가서 엘리베이터 게시판 이용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아파트 전체에 며느리의 불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새벽 5시에 시어머니와 아들이 아파트 모든 엘리베이터에 사진을 붙였어요. 며느리와 남자가 키스하는 사진, 함께 다정하게 쇼핑하는 사진, 남자 집에 드나드는 사진들, 모든 층 엘리베이터에 빠짐없이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렇게 적었어요. 이 여자는 남편과 어린 자녀를 두고 불륜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주민들이 출근하면서 이 사진들을 보게 될 거였어요. 아침 일찍부터 아파트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출근하던 주민들이 엘리베이터에서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순식간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아직 잠들어 있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일부러 평소보다 늦게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며느리가 일어나서 평소처럼 운동을 나가려고 했을 때 복도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며느리는 이상하다는 듯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별 생각 없이 운동복을 입고 나갔어요. 며느리가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며느리는 평소처럼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어요. 그런데 벽에 붙어 있는 자신의 사진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다른 사람과 키스하는 사진이 선명하게 보였거든요. 며느리는 급하게 사진들을 뜯어내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봤을 거였습니다. 며느리는 그대로 집으로 뛰어 올라갔어요.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당황한 모습을 보며 속이 시원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었어요. 며느리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울면서 따졌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왜 이런 일을 하셨어요? 며느리는 울면서 항의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한 일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된 거야. 당연한 결과 아니겠니? 며느리는 변명을 늘어놓았어요. 그냥 친구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더 많은 사진들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상간남도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파트 주민 중 누군가가 상간남에게도 소식을 전했나 봅니다. 오후쯤 그 남자가 급하게 이삿짐을 싸는 모습이 목격됐어요. 시어머니는 그것도 확인하러 갔습니다. 정말로 그 남자가 황급히 짐을 빼고 있었어요. 밤에 몰래 도망치듯이 이사를 갔습니다. 아마 직장에서도 소문이 퍼졌나 봅니다. 며느리는 연락이 안 된다며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어요. 완전히 버림받은 거였죠. 아들이 퇴근하고 와서 본격적인 대화를 나눴습니다. 며느리는 아들에게 울면서 사과했어요.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하지만 아들은 냉정했습니다. 이미 결심을 한 상태였거든요. 이혼하자.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어. 며느리는 손주를 생각해서라도 용서해달라고 빌었어요. 하지만 아들의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모든 것을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와 아들은 며느리의 짐을 정리했어요. 비싼 화장품들을 모두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명품 옷들도 가위로 잘라서 버렸어요. 며느리가 아까워하며 말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내가 다른 남자 만날 때 입었던 옷들이야. 하나도 남길 수 없어. 시어머니는 단호했습니다. 며느리는 울면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자동차 키도 빼앗았습니다. 며느리가 타던 차는 아들 명의였어요. 시어머니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차 키도 당장 빼앗아. 바람 피우러 다닐 때 우리 차 탔잖아. 아들은 며느리에게서 차 키를 가져왔어요. 며느리는 그것마저 빼앗기자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이제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집에서 나가라는 말만 남았을 뿐이었습니다. 며느리는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게 되었어요. 이혼 서류를 작성하는 날이 왔습니다. 며느리는 마지막까지 용서를 빌었어요. 하지만 아들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이혼 서류에 서명하라고 했어요. 재산 분할도 위자료도 없었습니다. 잘못한 쪽이 며느리였으니까요. 며느리는 울면서 서명할 수밖에 없었어요. 손주에 대한 양육권도 포기해야 했습니다. 불륜을 저지른 어머니에게 아이를 맡길 수는 없으니까요.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며느리는 빈손으로 집을 나가야 했습니다. 며느리가 가져갈 수 있는 건 몇 벌의 옷뿐이었어요. 그마저도 평범한 옷들만 허용했습니다. 화장품도 액세서리도 모두 두고 가야 했어요. 며느리는 큰 가방 하나에 짐을 담았습니다. 한때는 이 집의 안주인이었는데
이제는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마지막까지 지켜봤습니다. 며느리가 집을 나서는 그 순간까지 아파트 주민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며느리가 짐을 들고 나올 때 주민들이 수군거렸어요. 불륜 여자가 드디어 쫓겨나는구나. 당연한 일이지. 남편 뒤에서 바람 피우더니 며느리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부끄러운 행동을 알고 있었거든요.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도 부담스러워서 계단으로 내려갔어요. 완전히 동네에서 매장당한 거였습니다. 며느리의 친정에서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친정에 연락했지만 부모님도 화가 나 있었어요. 이미 소문이 퍼져서 친정 부모님도 창피하다고 했습니다. 당분간 얼굴 보기 싫다며 받아주지 않았어요. 며느리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결국 고시원을 얻어서 들어가야 했어요. 한때 넓은 집에서 편안하게 살던 것과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이 저지른 일의 결과였어요. 손주와도 만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가장 힘들어했던 것은 아이와 헤어지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아이에게는 새로운 환경이 필요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전담해서 키우기로 했어요. 며느리는 면회 요청을 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아이에게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였어요. 며느리는 그저 멀리서 아이를 그리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게 자신이 한 행동 때문이었어요. 아들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손주와 함께 평화로운 생활이 시작됐어요. 더 이상 며느리의 거짓말에 속지 않아도 됐습니다. 집안일도 시어머니가 도와주니까 한결 나아졌어요. 아들도 점차 상처를 치유해 나갔습니다. 손주도 할머니와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어요. 오히려 전보다 더 행복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없어도 충분했어요. 시어머니는 복수에 성공했다고 느꼈습니다. 며느리가 저지른 일에 대해 완벽하게 대가를 치르게 했어요. 아무것도 남지 않은 채로 쫓겨나게 만들었습니다. 동네에서도 매장당하게 했고요. 상간남도 도망가게 만들었어요. 이보다 더 완벽한 복수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속이 시원했어요. 아들을 배신한 며느리에게 확실한 교훈을 준 거였으니까요. 며느리는 지금도 혼자 살고 있습니다. 고시원에서 혼자 지내는 며느리의 소식이 가끔 들려와요. 아르바이트를 하며 간신히 생활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 화려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요. 후회하며 살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에요.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신뢰를 잃으면 회복하기 어렵다는 교훈을 준 사례였어요. 이 사연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결혼은 책임이 따르는 일이에요. 서로에 대한 신뢰가 가장 중요합니다. 한번 깨진 신뢰는 회복하기 어려워요. 특히 불륜은 가정을 완전히 파괴시킵니다. 일시적인 감정이나 욕망 때문에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어요. 이 며느리도 그런 경우였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예요. 여러분도 이런 상황을 만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족의 배신을 목격했을 때 어떤 선택을 할지 생각해 보세요. 이 시어머니는 확실한 증거를 모은 후 단호하게 행동했어요. 때로는 강경한 대응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행동에는 그에 맞는 대가가 따라야 하니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 또 흥미로운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